준비하고 그러니까 미술관과 도서관에서 그 안에 수집되고 저장되고 보존되고 유통되는 그 모든 그 책과 미술 작품이라는 그런 대학에서는 언어학과 문학을 공부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미국과 프랑스에서 하면서 비교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교문학 분야에서 저의 전공은 사실 유럽 근대 문학인데 유럽 문학을 공부하면서도 제가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학을 어렸을 때부터 독자로서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한국 문학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한국문학 평론가로서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 직업적으로는 일단 문학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사실 뭐 미술에 대한 특별한 뭐 실기 수업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화집을 넘겨보는 걸 좋아했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계속 전시회를 다니고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면서 산문을 써오는 작업을 계속 하다가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쯤에 책으로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네, 출판이 될 계획이고 또한 아비 바르부르크와 조르시오 아감벤의 짧은 아티클들을 네, 번역을 해서 그것에 관한 에세이를 제가 또 써서 편집한 책이 다른 출판사에서 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빅반데어폴 소개문을 보고 나서 너무 이것은 정말 운명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박사 논문의 한 챕터가 플로베르의 부박 에페큐시인데 근데 이 빅반데어폴의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도 그 부바르와 페큐시가 소설 속의 두 주인공이 그러니까 골동품을 막 모으고 그것을 자기 집안에 쌓아놓고 이런 챕터가 하나 있는데 저도 사실 그러니까 제 성향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 특정한 어떤 아이템을 수집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브제라는 것이 단지 하나의 그냥 물질 어떤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특정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물체가 아니라 그 안에 역사가 이미 들어가 있고 내력이 있고 사연이라는 게 있고 이야기라는 게 있고 그것을 만든 사람과 그것이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떠다니면서 어떤 한 자리에 있기까지의 그 시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뻤던 이유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큐레이터가 나도 잠깐이나마 되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로망이 실현되어서 너무 기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 하나는 이제 이 시립미술관에 그러니까 대략 3,600점, 4,000점의 작품이 수집되어 있다는 얘기를 권진호 선생님께 들었을 때 그때 처음 들었던 저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그 수장고에 들어가서 한 며칠 동안 잠을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들자마자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저도 사실 저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점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어떤 예술 작품과 맺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무의식적인 가장 본질적인 관계는 그것을 보고 싶다라는 욕망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으로 그것과 잠을 자고 싶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당연히 그러니까 에로틱한 욕망이자 그러니까 그리고 시간성에 관한 욕망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행위 중에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행위는 잠을 자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단순히 에로틱한 욕망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과 가장 오랜 시간을 되도록이면 보내고 싶다라는 뭐 그것마저도 에로틱한 욕망이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139점이 중에서 골라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살짝 실망을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4,000점에 비해서 139점이란 너무나 작은 숫자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이 보고 싶다라는 저의 그 욕심, 그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욕심과 기대에 비하자면 139점은 좀 너무나 작은 숫자처럼 여겨졌는데, 막상 그 리스트를 받아서 보니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많은 숫자였고, 그리고 그 숫자, 수학적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뭐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였는데요. 그렇게 저에게 주어진 139점의 작품들을 이제 하나하나 되도록이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저에게 주어진 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수장고에 가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139점이나마 하나하나씩 확인할 수 있지 않은 이상 일단 웹상에서 그것들에 대한 기존의 정보들을 찾아보는 게 가장 혼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면서 일단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보고 공부를 해 나가고 조금이나마 더 작품들 그 썸네일에 불과한 또는 웹상에서 작거나 큰 사진으로 또는 짧은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 작품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일단 그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제가 그것들과 함께 가상으로나마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를 겪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생각의 변화도 끊임없이 일어났었는데 일단 뭐 처음에는 뭐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그러다가 이것은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 이만큼도 너무나 과도하게 많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렇다면 내가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미리 공부를 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에 걸맞는 작품들을 선별해낼 것인가 이제 훨씬 더 구체적인 조금 더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진 그러니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139점 안에서 도대체 어떤 주제를 뽑아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카오스의 상태로 이것저것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리스트를 다시 보고 다시 볼수록 결국에 여기 선별되어 있는 작품은 2016년 세마 비엔날레 커다란 주제 재난과 뭐 SF와 서울 이것에 맞춰져 가지고 선별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좀 크게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그 안에서 어떤 작품을 골라내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비엔날레가 추구하는 그 주제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그냥 아무 것이든 내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또는 나도 아직 몰랐던 어떤 특정한 호기심, 특정한 감 그것에 의해서 무엇을 선별해서 골라내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특정한 주제에 이미 맞춰져 있었던 것들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뒤집어 말해서 무엇을 골라내든지 다 어차피 주제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반대로 무엇을 골라내든 나의 자유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에게 굉장히 커다란 자유가 주어져 있고 이 비엔날레와 무관한 어떤 나의 개인적인 환상, 나의 개인적인 호기심, 나의 개인적인 감각 그것을 끝까지 추구해도 상관없으리라는 느낌이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롭게 골라내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처음에, 139점 중에서 그럼 이제 도대체 무엇을 골라내지 하는 이제 정말 이렇게 프랙티컬한 그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골라내는 문제가 아니었고, 일단 빼버릴 건 빼버리자부터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런 식의 접근법이. 나중에 이제 공간의 크기가 18.5m 곱하기 5.5m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여기 이 정도면 한 10점 내외밖에 못 들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한 10점 내외 그런데 가능하다면 아직
꾸역꾸역 좀 집어 넣을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17점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 공간에 3D 이미지를 봤는데 그게 뭐 막힌 하얀 벽도 아니고 막혀있는 까만 벽도 아니고 검정, 그러니까 그 철근으로 된 그리드 형태의 격벽이라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 이미지를 보고 나서 처음에 저에게 든 생각은 이것은 마치 동물원의 우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상상력이 막 그러니까 상상이 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이렇게 제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저의 어떤 무의식적인 상상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인지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제가 예술 작품들과 맺는 관계가 이것은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뭔가 이렇게 슬리핑, 정말 이렇게 눈을 감고 자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서 내가 이 예술 작품을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체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방금 들었고, 그리고 그 동물의 우리처럼 생긴 이 격벽에서도 제가 이것은 마치 동물원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에서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뭔가 이 동물성이라는 것과 새로운 지금 관계를 맺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스스로 지금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에게 마치 동물원의 우리 같은 하나의 공간이 주어졌다면 예술 작품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 애니멀, 리빙 띵 그런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고, 결국에는 찾아오는 관객들에게 무엇을 보여준다라는 큐레이터의 협소한 본연의 의무에 내가 맞춰지는 대신 무엇을 보여주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여기 찾아오는 사람이 무엇을 보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저 이 공간 안에 나도 모르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취향에 의해서,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또는 어떤 감에 의해서 밝혀낸 것들을 그냥 담아놓는 일종의 그 스토리지에서 골라낸 또 하나의 그냥 아직 미완의 스토리지로 그대로 남겨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광주까지, 서울에서 광주까지 내려가서 비엔날레라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더군다나 한국에서 처음 열린 행사를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작품들이 모여진 것을 보고 왔는데, 그때의 기억으로는 그때 무엇을 보았다는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 어두운 복도를 이렇게 떠다니면서 돌아다녔다는, 그러면서 나 스스로 그 비엔날레 건물가 열리는 건물 안에 있었던 관객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모호하고 어슴푸레한 공간을 떠다니듯이 이렇게 유동적인 곡선을 그리면서 걸어 다니다가 왔다라는 느낌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여기서 139점 중에서 무엇을 셀렉션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걸어 놓든 뭐 이렇게 매달아 놓든지 하든지 간에 굳이 그것을 보러 오겠다는 관객이 몇 명이나 될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무엇을 굳이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큐레이팅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무언가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기억만을 어슴푸레 할 수 있도록, 무언가가 있었는데 내가 그 그리드의 공간을 통과해서 나왔다라는 기억만 관객들이 아주 극소수의 관객들이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관의 미래, 저는 그것을 저의 직업적인 입장에서 항상 도서관과 미술관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든 미술관이든 저는 그것이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그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리하고 전시회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미술관과 도서관에서 그 안에 수집되고 저장되고 보존되고 유통되는 그 모든 그 책과 미술 작품이라는 그런 대상물과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
네, 미술관과 도서관에서 고용되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과 다르게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거기에 있는 자료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은 읽으러 가거나 아니면 감상하러 가거나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그 장소에 실제적으로 찾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액세서빌리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미술관의 미래와 그런 아카이브 도서관의 미래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단지 어떤 자격이 있는 전공자나 자격이 있는 작가들, 직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작품과 자료를 얼마만큼이나 더 개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이 결국 생명력의 연장이라고 가장 손쉬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그냥 미술관 안에 쌓여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절대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를 않아요. 책도 마찬가지고 제가 일하는 분야인 그 문학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면 그랬을 때 도서관의 미래, 미술관의 미래는 결국에는 그 안에 수집되어 있는 작품들의 생명력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생명력이란 그것이 얼마나 자유롭게 더 공기 중에 노출될 수 있는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고 공기 중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용자들에게 그것을 얼마나 관대하게 이용자들 환대하면서 개방하느냐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